안녕하세요. 브라질의 손혁수입니다. 오늘도 지난번과 이어서 브라질 경제 소식을 조금 더 쉽게 풀어하는 방식으로 좀 이어가겠습니다. 지난번에 브라질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섭고 또 은행을 또 왜 멀리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였습니다. 제가 요즘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,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중남미, 이 남미 지역에서는 뭐 80년부터 시작했던 고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떻게 사회가 변했는지, 또 은행 시스템이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였습니다.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? 지속적으로 보겠지만 대한민국과 또 미국에 계신 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다고 좀 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경제 공부도 하셨고 많이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자꾸 들어보면은 좀 뭔가 좀,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빠삭하게 아는데 현실적이지 맞지 않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. 얼마 전에도 유튜브를 봤는데, 만약에 예로 A라는 사람이 B하는 사람한테 100원을 빌려줬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누가 돈을 더 벌겠느냐?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은 이제 설명하는 게 당연히 돈을 빌려간 사람이 득을 본다. 왜? 갚을 때 인플레이션이 만약 50% 올랐으면은 50% 싸게 주면 된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론상 맞는 것 같은데 돈 빌려준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어디겠지만 인플레이션이 50% 오를 때까지 가만히 있지는 않죠. 빌려줄 때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빌려줍니다.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친구끼리 이렇게 뭐 친분을 이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런 것은 계산 안 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. 최소한 제가 살고 있는 이 남미에서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봤을 때 돈을 빌려주는 것도 거의 없지만 또 은행 돈도 빌리는 것도 거의 없지만 왜냐 이자도 높고 뭐 세금도 많기 때문에 하겠지만 빌려줄 때 그거를 감안 안해서 빌려준다? 그런 상황은 절대 없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빌려준 사람이 인플레이션 올라갈 때 50% 올라갈 때 가만 있지는 않겠고요. 갚는 사람도 그것을 올라가는 거 보겠다 나중에 값만 준다?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되게 비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지금 있고요.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? 그런 것을 좀 브라질 현지 물가와 좀 연계해서 설명드리면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. 여러 가지 조건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섞이다 보면은 그것이 큰 일로 바뀌는 것과 같이 브라질 물가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요. 가격이 비싼 이유가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제가 설명드리면요. 지금 이거 A라는 이제 이런 뭐 잡다한 유통회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잡다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전자기기도 팔고 뭐 일반 가전도 팔고 또 이런 가구도 파는데 뭐든지 다 팝니다. 이곳에서 그냥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소파가 지금 보면 한 1100이니까 지금 뭐 한 200불 조금 넘는 가격에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. 보시죠?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지금 뭐 1118해야 하면은 지금 한 200불 조금 넘는 것이고요. 그것도 10번 뭐 무이자로 나눠서 이제 할부하겠다. 그리고 또 옆에는 거는 1699해야 이것도 이제 한 300불 조금 넘는 것이죠. 이것도 지금 300불이 지금 안 되는구나. 왜냐면 환율이 지금 어제 5해알이 넘었습니다. 또 5.2해알이 넘었기 때문에 어쨌든 300불 정도 되는 거. 이것도 뭐 310불 정도 되는 것들인데 이렇게 보면 다 뭐 10번, 12번 이자 뭐 할부로 판다고 합니다. 여기서 알 거는 가격이 뭐 2, 300불이면 소파 하나 사겠네. 이거고요. 두 번째 걸 설명하기 전에 중요한 게 여기서 무이자라고 설명하는 거는 이게 대법원 판결도 나왔는데요. 여기서 만약에 현찰로 주게 되면은 더 깎아줍니다. 근데 그 이유는, 그 말은 무엇이냐? 일반적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이자라고 파는 것은 벌써 이미 이자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소비자가 만약에 할부로 안 살 경우에는 깎아줘야 되는데 깎아달라는 얘기 안 하면은 안 깎아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해서 논란이 많습니다. 뭐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실 때 브라질에서 물가 살 때 10번 분할하니까 좋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. 당연히 거기 땅 퍼서 장사하는 사람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또 특히 이제 미국에 사신 분이 이해를 못하는 게 10번 분할한다? 예, 브라질은 예전부터 이 소득이 낮기 때문에 쓸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나눠서 이거 삽니다. 왜냐면 이걸 한 번에 주고 이 사실 이게 지금 1118해알, 1690, 1700해알 이 정도 되면요. 자기 한 달 월급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. 자, 그럼 이어서 두 번째 B라는 회사의 소파를 보시면요. 뭐 느끼셨지만 딱 봐도 벌써 사진과 이런 게 다르죠. 예, 가격이 2999해알, 2599, 그러니까 이게 벌써
500불, 600불 정도 되는 아까 보신 소파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? 이거는 벌써 고급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요. 그러니까 제 기준에는 일반적인 소파입니다. 그러면 아까 본 소파는 무엇이냐? 그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누르면은 당연히 이제 옵션이 나오겠지만 처음부터 할부라고 한 서비스입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 소파 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할부로 안 산다는 것이죠. 그러면 A라는 회사의 이 제품은 무엇이냐? 가격이 싸죠? 그럼 가격이 싸니까 어떻게 하겠느냐? 당연히 질이 엄청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사회생활 초년 때 30년 전에 드디어 나도 이제 자립하면서 드디어 이제 내가 혼자 살 집을 좀 얻고 하니까 집을 또 하려면 소파, 뭐 침대, 하다못해 뭐 가전제품도 있어야 되니까 뭐 많은 기증을 받아서 사람들이 쓰던 걸 주면 쓰게 됐지만 오늘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 환율로 좋은 데 가서, 그러니까 B라는 데 가서 이런 곳에 가서 제대로 된 걸 하면은 몇천 불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지만 이건 A라는 회사에 가면 한 500불이면 침대, 소파, 뭐 상, 뭐 다 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젊은 나이에 이거 좋네 여기서 사야겠다 하는데 당연히 거기서 뭐 한 개 정도만 샀고요. 주위에서도 얘기해 준 거였는데 결론이 무엇이냐? 가격이 싸니까 그 제품은 쓸 수 없습니다. 진짜 이런 소파 같은 것도 사놓으면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빠른 경우는 한 달 이내 벌써 막 소파가 꺼지고 뭐 이거 나사가 빠지고 뭐 별의별 문제가 생깁니다.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 판 A라는 회사에 문제가 있네. 또 이걸 만든 회사가 문제 있네 라고 이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지만 그 뒷부분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.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하면요.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얼마 전에도 저도 바꿨는데요. 오른쪽에 있던 이런 이 뭐라 그러죠? 한국에서 이거 슈베르라고 하는데 샤워기죠. 샤워기가 273헤알이니까 지금 한 50불이 조금 넘는 그런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. 이걸 오랫동안 썼고요. 그러니까 이사 오면서 그냥 야 없으니까 빨리 해야지 지금 목욕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싼 걸 갖다 놨는데 당연히 왼쪽에 있는 것은 거의 2배 가격이고요. 이거는 제품이 좋습니다. 그 차이가 뭐냐? 이렇게 보면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이 제품은 이 뭐 파이프 빼고는 일부는 대부분 다 플라스틱입니다. 그 왼쪽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? 당연히 이제 쇠로 되는 것이죠. 그럼 이게 차이가 무엇이 날까요? 플라스틱으로 된 건요. 뜨거운 물, 차가운 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깨지고 물이 새고 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. 당연히 샤워기 이거 손으로 누르는 것도 제대로 안 눌러지고 물도 많이 새고 하는 것이죠.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2배 이상 되는 가격에 있는 것은 당연히 회사에서도 10년 보증 기간을 줍니다. 그만큼 가격이 비싼 만큼 제대로 되는 것이죠. 이게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요. 정말 중요합니다. 이곳에서 그러니까 제 만든 이 동영상은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곳에서 오셔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고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싸다라고 해서 사지 마십시오. 신발도 제대로 된 건 한 100불 정도는 주면은 좀 좋은 제대로 된 신발 신는데 어디 가면 막 30불, 40불, 20불짜리도 있습니다. 남성 구두가. 그러면 시구나 좋다고 사지만 신어보면은 안 좋은 것이죠. 어떤 사람은 저도 투자금 사고 있는데 딱 한번 신어보고 뭐 갔다가 하루 쓰고 나서 찢어지고 해서 버렸습니다. 참고로 브라질에는 신발을 엄청 잘 만들고요. 많이 만들고요. 또 많이 수출하기도 했습니다. 이 남부 지역에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원래 구두로 유명하던 곳이죠.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만들어서 브라질 국내에 왜냐면 제가 또 20년 전에 신발 공장에 좀 다니던 또 이런 게 있습니다. 제가 또 그쪽 지역에도 보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신발을 되게 잘 만드는데 뭐 다 아시는 것 같지 뭐 2000년대 넘어서 이제 들어온 이제 중국 제품이 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신발은 잘 만듭니다. 그러면 왜 10불, 20불, 30불짜리를 만드느냐? 이게 중요한 겁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소파나 지금 이렇게 샤워기나 신발 같이 왜 저가가 있느냐? 뭐 당연히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걸 사고 수익품 쓰고 돈 없는 사람들은 저가 상품을 쓰는 것이죠.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만든 사람도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저가만 만드느냐? 이게 논란이 되는 게 브라질에서 이 기업들이 한국같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특이한 게 이런 또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나게 기업을 많이 만들었고 많이 제조하고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요. 이 중남미 특히 남미에서는 브라질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이렇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섞으면 남미 거의 다 대부분이죠. 이 나라들은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거였습니다. 그러니까 작업자를 안 만드는 거죠. 육성을 안 한 것이죠. 왜냐?
아니 우리 콩 팔고 소고기 팔고 뭐 다 팔고 해서 돈 버는데 왜 만들어? 수입하면 되지 않나? 이게 예전부터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잘 못 만드는 겁니다. 안 만드는 것이고요. 그래서 그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아니 하다못해 이런 기계 만드는 거 쉽지 않죠. 그냥 뭐 생각만 한다 하는 게 아니라 기계 들어와 또 뭘 해서 동파이프 찍어내 뭐 해야 돼, 이 프레스 해야 돼, 뭐 이런 거를 계속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있습니다. 몇 개 일부 회사들은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제품이 많이 팔리면서 이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늦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다른 데서 수입하는 것이 너무 좋고 빨리 변하는 반면 브라질은 소득이나 뭐나 이런 게 제대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좋은 제품을 갖다 놔봤자 그걸 사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가로 하는 겁니다. 그럼 왜 저가로 하느냐? 첫 번째가 이건 뭐 제가 다른 데 가져온 겁니다. 경향신문에서 내놓은 건데 10년 전 이상 전의 기사입니다. 브라질은 세금 종류만 50가지가 넘는 등 복잡한 분탕세제는 안면이 높은 나라다. 맞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2008년 기준 브라질 국민 부담은 국내 총생산의 35.8%다. 같은 해 국민 부담률 26.5%는 한국에 비하면 10% 가까운 높다. 뭐냐? 브라질 국민 내는 세금의 35%는요. 그냥 세금입니다. 세금으로 이어가는 겁니다. 브라질이. 근데 이게 또 복잡한 걸 보면요. 세금 부담률이 그러니까 많이 냅니다. 브라질 사람들이. 한국도 세금이 많이 높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자기가 버는 거에서 32.4%를 높기 때문에 세계 평균만 보면은 브라질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. 아니 소득도 낮고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 세금이 높을까?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런 소파를 저가 소파, 안 좋은 소파를 만들고 싶어서 나는 안 좋은 소파를 만들고 안 좋은 이런 샤워기 만들고 안 좋은 신발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뭘 하나 만들려도 기술이 많이 없고요. 세계 기술은 빨리빨리 발전하지만 그걸 따라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했고요. 왜 안 했느냐? 얘가 많이 그만큼 거기에 따라 맞춰서 시장이 빨리빨리 성장을 안 하니까요. 두 번째는 세금이 높기 때문에 뭘 하나 만들어도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거와 이게 격차가 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쪽에선 100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면은 브라질에서 만들면 여기서 만드는 건데 200원이 든다고 보면은 여기서 만드는 게 낫습니까? 수입하는 게 낫습니까?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제가 알기로 우산은 지금 거의 없고 뭐 제가 안 만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그런 거 아니야? 기업은 있지만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기업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문을 닫고 뭐 완구해서도 문을 닫고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여기서 그냥 상표만 붙여서 파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계속 가다 보니 기술이 습득이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투자도 늦고 이 시장 반응도 늦어지는 것이죠. 그래서 브라질에서 팔리고 있는 자동차나 뭐나에 보면은 같은 모델과 같은 사양인데 이게 뭔가 약간 좀 이상합니다.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파는 거와 보면은 같은 모델은 같지만 그 안에는 사양을 많이 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동차도 뭐 ABS라든가 아니면 뭐 파워 핸들이라든가 뭐 요즘에 파워 핸들 말도 안 쓰죠 다. 뭐 이런 거를 다 빼는 거였습니다. 싸게 하려고. 그래서 브라질 제품이 안 좋은 겁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겠지만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좋은 제품도 많고 튼튼하고 정말 세계 최고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곳에 놀러 오셨다라든가 사시는 분이 보면은 전구 등부터 시작해서 뭘 보면은 이거 뭐 수입품이 더 많네? 그리고 이건 뭐 브라질 건도 왜 이렇게 안 좋아? 쓰다 보면 자주 고장 나네 하는 게 문제가 라는 것이죠. 그걸 깨달아서 저는 오늘 이 동영상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살려면요. 뭐 당연히 뭐 수입품이고 뭐든 간에 그 사시려고 하는 물건 중에서는 제일 비싼 거 사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누구나 다 아는 거죠. 싼 게 비지떡, 안 좋다. 비싸고 좋은 걸 사라. 이런 것처럼 저도 오랫동안 살면서 오랫동안이라 하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브라질 보니까 싼 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. 정말 이게 아닌데 그럼 밑에서 사는 이제 저소득층은 어디냐? 그거라도 쓰는 겁니다. 없으니까. 그래서 이 브라질에는 인건비가 뭐 이렇게 높고 세금이 높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몇 번 다뤄보려고 했지만 제 동영상 밑에 오늘 묻겠지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쓴 글이는데 브라질 세법이 엄청 복잡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게 너무 불이익이 많고 또 이게 너무 많다 보니 그로 인하여 우리 국민이 어떤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쓴 것이 있으니 제가 이 링크 밑에 달아둘 테니 한번 보시고요. 브라질 제품은 오늘 다시 배우시겠지만 다 나쁘고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. 좋고 잘 쓰는 것도 있지만 괜히 이제 사시려면은 좀 돈 제대로 내고 좋은 걸 사시고 왜 이렇게 안 좋은 제품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동영상 만들었습니다. 다음에 또 이제 브라질 또 소식 도 좋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